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주말 보내고 월요일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이 정말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량 종목이 올라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그냥 작정하고 올리고 싶은 종목에 돈으로 그냥 확 잡아서 끌어올려 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두서없이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그, 건수는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슈 같은 걸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 어 너무 급하게 확 올리고 내리고를 막 하니까 이게 그 과연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조금 고민이 조금 생깁니다. 보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물구충제로 해가지고 제일바이오가 그 김철민 씨가 뭐 암 수치가 좀 낮아졌다 해갖고 쫙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견했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3법 뭐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갭으로 떴다가 그 마이너스로 밀어버렸죠. 여기서 시작했는데 갭으로 엄청나게 떠가지고 이게 데이터 3법이니까 그, 데이터를 어떤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데이터를 취급하는 그런 쪽 종목들이 호재가 솔직히 수익성이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은 맞는데 관련 종목 중에 데이터 솔루션이 유별나게 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인데 회사 이름이 데이터 솔루션이니까 데이터 걸렸어. 데이터 3법이면 데이터가 뭐 해당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확 빠져 있다가 오늘은 또 장 끝날 무렵쯤에 무슨 뉴스가 나왔겠죠. 마구잡이로 막 거래량도 없이 하루 종일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끌어올려갖고 상한가까지 또 다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특이한 짱대 연봉에 다시 짱대 양봉으로 이렇게 가서 이거 내일 또 점으로 날아가겠죠 쭉. 4,000원짜리니까 한 8,000원까지는 점점점으로 날아가겠죠. 왜냐 데이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정시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출렁거리는 것도 아까 마지막에 보시면 뭐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거의 한 10% 정도는 분봉 하나에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과연 내가 이걸 따라잡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먹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제 하는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작게 먹고 꾸준하게 먹는 방법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한번 먹으려고 그러다가 재수없이 이런 데 걸려갖고 물리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물론 이렇게 먹을 때 들어가면 참 좋게 하겠지만 이게 이럴 줄은 예상을 못하죠. 좀 지켜보긴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하게 테마가 끌어올릴 만한 테마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끌어올리고 있던 제일바이오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대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제 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전쟁 관련주인 빅텍 스페코 쪽이 조금 가능성이 있었어요. 특히나 스페코가 좀 강하게 올라갔고 저는 빅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참 그 너무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방산업체로는 빅텍이 더 적합한데 여기에 그 미수신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물려있기 때문에 무겁다 보니까 이 종목은 쉽게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 그 뭡니까 본전 온다 싶으면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그럼 못 올라가고 좀 빠진다 싶으면 또 빠졌을 때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여기서 팔아놓고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여기서 막 팔아놓고 여기 오면 또 막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얼마 폭도 안 되는데 1, 2% 정도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물렸던 사람이 파는 건 이해가 가는데 조금 내려오면 다시 사는 사람들은 또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반복하는 것 같고요. 저는 빅텍 그 금요일 날 시간에 거래에서 그 마감 호가에서 뉴스 보고 북한에서 그 동창리인가 거기서 실험한다는 뉴스 보고 100만원치 사는 거 영상 그때 보여드렸는데요. 100마리 샀던 거를 아침에 50만원치를 바로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 빅텍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뜨면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초가에 바로 절반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아가지고 또 팔고 이래서 오늘 빅텍에서 수익을 좀 보고 50만원치만 남겨놓고 지금 그 매매를 끝냈고요.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스페코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빅텍은 움직임이 폭이 너무 작아서 먹을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한 3, 4% 갔다 왔다 하니까. 근데 스페코는 지금 거의 한 17, 8%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쫙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코가 더 적합하지 않겠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종목은 가볍게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빅텍은 워낙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반드시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북한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긴 했는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대화로 확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그 푸른 기술 같은 종목이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가 죽으면 방산 쪽으로 그 확실하게 실어주면 되는데 남북 경협주 쪽도 안 주고 계속 버티고 있죠.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에 힘싸움을 하다가 이게 대화로 급선회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50만원치만 남기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영상 만들면서 요즘 그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실력이 좀 없다 보니까 독자분들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항상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날 댓글 내용 중에 저런 게 있었어요. 제가 달랑 5만원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5만원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5만원이라는 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수익이라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건데, 그래서 내가 너무 큰 수익을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착실하게 모아가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연관해서 한 종목이 너무 올인해서 들어가니까 계속 그 단타로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종목당 한 50만원 정도로 분산해서 그 매매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매매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빅텍 조금 남겨놨고요. 남아산업, 한창제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고, 오늘 이월드 추가로 매수했고요. 삼성출판사 가지고 있었고, 백광소재, 우진비엔지, 신라SG 이렇게 더 잡았습니다. 이건 전부 다 대지열병 관련주인데요. 왠지 모르게 대지열병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철원 쪽에 그 멧돼지가 감염된 멧돼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대절병이 혹시나 그 다른 쪽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리고 가격이 워낙 지금 바닥권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재료가 한번 터지게 되면 급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신라에 쓰지는 소세지 같은 거 만드는 수산 가공 식품인가요?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이 걸렸을 경우에 닭고기 쪽을 하려니까 조류독감이 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이런 쪽에 어떤 뉴스가 터졌을 경우에 수산 가공식품이니까 이쪽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신라 SG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많이 좀 오른 위치긴 하지만 워낙 그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가 혹시 나올까 싶어서 신라 SG 잡았고요. 그 다음 백광소재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무난한 것 같고 생석회니까 돼지열병 쪽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잡았고 그 다음 우진벤지도 뭐 새로운 특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쪽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체시스하고 이쪽을 잡지 못한 이유는 동물 구충제로 해서 지금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체시스 이렇게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제일바이오가 밀리면 체시스도 따라서 밀릴 것 같아서 그래서 돼지열병의 대장이긴 하지만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하고 진바이오텍, 체시스는 동물 구충제 흐름을 좀 지켜보고 그 다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 잡았고요. 그 다음 삼성출판사 얘가 계속 속을 썩이는데요. 일단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이 종목이 아쉽긴 한데 취소 주문 접수 완료. 94주니까요. 이거 반을 줄여야 됩니다. 94주 나누기 2 하면은 47주를 줄여야 되거든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 손실 나더라도 정리할 건 정리하겠습니다. 종목 지금 아까 마지막에 또 올려고 그러길래 반등 나올 줄 알고 잡았는데요. 잡고 보니까 밀려버려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절반만 손절하겠습니다. 이 보유 비중을 종목당 지금 보시면 대부분 50만원치씩 보유 중입니다. 50만원씩 보유하고 좀 많이 잡은 걸 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또 조금 손실이 발생해 버리네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딱 들어간 부분은 대체로 이 반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눌러버리죠. 시점으로. 이게 나빠서 파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규정상 종목당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남아산업하고 남아산업도 이게 참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남아토건을 보시면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낙연 테마 관련주로 해서 18%가 올라갔는데 같은 이낙연 총리 중마고입니다. 이 남아토건에는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남아산업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남아산업은 대주주 매도가 있어가지고 그 악재로 해서 지금 급락해 버렸거든요. 많이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아토건이 18%는 올라가는데 이게 남아산업이 2%밖에 못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텍 스페코에서도 아예 어제 금요일날 스페코를 잡았으면 한 13%에서 17%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이것도 지금 엉뚱한 거 잡아갖고 2, 3%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었고 남아산업하고 남아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토건을 잡았으면 18%는 급등하는 거를 원래 대장이었다는 그 관점으로 해서 남아산업을 잡았는데 이게 2%밖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JP모간 참고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와 있으니까 가뜩이나 대주주 매도로 해갖고 쫄아갖고 못 올라가는데 외국계 창고 쪽으로 매도 나와버리니까 올라가지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밀렸습니다. 원래 이 두 개가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확확 던져갖고 못 올라가게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월드는
크게 나쁘진 않는 것 같아서 50만원치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잡고 있는 것이 전쟁 관련주 빅텍 50만원 갖고 있는 거는 그냥 그 보험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그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악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잡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 그 대지열명 쪽으로 해서 세 종목하고 이낙연 총리 쪽 세 종목하고 그 다음 황교안 대표 관련주인 한창제지인데 오늘 힘이 없어서 반을 줄여버렸습니다. 비중을. 그래서 비중을 대폭 줄여가지고 본전 때 그냥 그 줄여버렸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못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비중을 확 줄여서 이렇게 그 종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8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봤을 때 지수가 그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외국인이 한 2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양봉으로 땡겨 올렸기 때문에 이 흐름이 거의 바닥을 암시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외국인이 여기서 물론 올라가면 이익 실현 관점으로 해서 물량을 비중을 줄일 겁니다. 오늘도 한 650억 줄였는데요. 줄이긴 하겠지만 내려가면서 손해보면서 손질해서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 지수는 반등적으로 한 645선 정도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라면 단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는 종목을 좀 잡고 길게 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그 포지션을 구축해서 50만원씩 쭉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조금 단점은 테마주 쪽으로 너무 지금 쏠려 있어 가지고 그 약간씩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술주 같은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 우량주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솔루션 결국 상한가 들어갔고요. 오픈 베이스도 뒤를 따라서 급등하는 추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또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다른 쪽 테마들이 좀 죽게 되는 동물구 충지하고 이런 쪽은 좀 죽는 현상이 나오겠죠. 제가 가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는 안 봤네요. 640만원 정도 됩니다. 640만원 640000 플러스 3만원입니다. 야, 이거 참 아까까지 15만원 아침에 맞춰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익 났던 종목들이 쭈루루룩 다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 장 시작하고 나서 한 10시까지는 수익을 잘 내는 것 같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자고 점심 먹고부터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건드리면서부터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만지고 가만 놔두면 또 일어날 것 같은데 건드려서 자꾸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수익 챙기고 장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종가 베팅으로 해서 매수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 좀 여러 가지 많이 해볼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916만원입니다. 플러스 3만원이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잡은 종목들 옆에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종목 선정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댓글 주신 분 중에 제가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종목들 계속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한 분이 또 종목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한 500종목 정도 분석하셔가지고 그 중에 괜찮은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했는 종목들을 이렇게 오픈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특히나 이 코스모 신소재 이거 아침에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어제 사실 이 코스모 신소재가 들어올릴 때 제가 눈여겨 봤던 종목인데 아침에 딱 추천해 주신 종목이 딱 뜨길래 제가 봤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봤는데요. 이 모양이면 거의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앞쪽에 어제 흐름이 거의 횡보하면서 돌려놓은 상태인데요. 앞쪽 고점 부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하면 위로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이 분봉만 놔놓고 딱 봤다면 이 그림에서 거의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기가 쉬웠을 건데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을 다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바로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쫙 강하게 올라가 버려 가지고 이거 올라가는 순간에 놓쳤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괜찮은 종목들 많이 추천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계속 그 컨디션이 안 좋았어. 자느라고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그냥 이 종목은 금요일날 좋아 보였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흐름이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앞쪽에 매물이 좀 있어서 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앞쪽 매물을 순식간에 그냥 짱대로 확 밀어 올려가지고 그래서 못 따라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종목 잘 참고를 하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하루 종일 화면 쳐다보고 있는 게 지금 제 현재 상황에 잘 안 맞습니다. 그 가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 추워지고부터 요번에 감기 들었던 게 이제 새벽 1시까지 근무하면서 그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휴식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장 시작하면 9시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좀 집중해서 그 매매하고 지금 50만 원씩 이렇게 종목들을 쭉 잡아놨기 때문에 한두 종목 그 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 10시 반까지 그 이익 실현할 거 있으면 이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건드릴 거 정리해 놓고 그다음 낮에 좀 자고 1시쯤 돼서 다시 또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길게 보는 매매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단타로 하루 종일 쳐다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피로가 너무 누적되는 관계로 그래서 좀 스윙 관점으로 한 3, 4일 정도 길게 보고 매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 일단 이 삼성출판사 이런 종목 참 속쓰기죠. 괜히 건드려가지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백광소재하고 이쪽 부분이 우진비엔지하고 신라SG 이쪽 종목이 왠지 모르게 자꾸 땡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두서없이 이쪽 저쪽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정리를 해서 제가 하는 방식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